오늘도 브랜딩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 고민 많으시죠? 매일매일 할 일은 넘쳐나고 콘텐츠도 만들고 광고도 돌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방향이 맞는지 불안해지죠. 오늘은 그 불안이 생기는 이유를 브랜딩의 맥락으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오해 하나부터 풀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대표님들께 성과가 안 나는 이유가 실행이 부족해서인 경우보다 실행이 너무 많아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늘 실행을 안 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물론 실행이 부족해서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의 문제는 실행이 아니라 실행을 묶어주는 맥락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맥락이 없으면 마케팅은 전부 국지전이 됩니다. 이런 팀의 특징이 있어요. 채널은 늘어나는데 목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계속 늘어나는데 고객이 왜 우리를 선택해야 하는지 더 모호해져요. 스킬은 많아지는데 기준이 없으니 매번 새로운 것에 흔들립니다. 새로운 채널,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스킬, 결국 시간과 비용이 매몰 비용으로 쌓이기 시작하죠. 제가 말하는 브랜딩의 맥락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첫째, 목표가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둘째, 그 목표를 위해 무엇을 할지, 하지 않을지 같은 전략이 정해져 있는가?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성과가 아니라 작업량으로 안심하려고 합니다. 전략이 없으면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추가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방향성이 없는 국지전인지 간단히 점검해 볼게요. 하나, 채널은 늘었는데 핵심 지표가 뭔지 팀이 다르게 말한다. 둘, 회의에서 그래서 이번 주 딱 하나는 뭐냐가 안 남는다. 셋,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 나오면 기존 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얻는다 같은 거죠. 그럼 맥락은 어떻게 잡을까요? 목표를 한 문장으로 고정하고 전략을 세 줄로 정리하고 실행은 딱 2주만 해보면 됩니다. 2주 뒤에 지표를 판단하고 맞으면 늘리고 아니면 버리거나 개선해서 다시 실행합니다. 브랜딩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나를 선택할 이유를 누적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30일 안에 신규 상담을 20% 올리는 것이다. 대신 우리는 채널을 늘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 또는 기존의 문의 전환 구간만 고친다 같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더 열심히가 아니라 어디를 먼저 고칠지입니다. 병원은 예약이 새는 지점을 먼저 잡아야 하고 학원은 상담에서 등록으로 넘어가는 한 문장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걸 혼자 하다가 여기에서 막혀요. 목표 문장은 만들었는데 우리 업종의 전환 구간에 어떻게 붙일지를 모르고 방향을 전하지 않은 채 전략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결정을 못합니다. 결국 실행을 하고도 지표가 없어 느낌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이 맥락을 다시 잡아드리는 일입니다. 브랜드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전략을 세워 방향을 조준합니다. 그리고 모든 마케팅 전술을 그 전략에 맞게 정렬시키죠. 브랜드가 하는 모든 행위는 마케팅이 되고 퍼널의 과정이 되어 가망 고객을 모으고 확장하게 됩니다. 매일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대로인 것 같나요? 혹은 매달 홍보비를 늘려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있나요? 원하시면 고정 댓글에 있는 진단 링크로 현재 상태를 보내주세요. 방향이 각기 다른 국지전을 끝내고 이달의 한 가지 전략부터 잡아드릴게요. 큰 맥락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옆에서 전술을 펼칠 때 부분 전술을 펼치더라도 우리가 가는 지점은 같은 지점인 거고 메인 전략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지금 국지전을 여기저기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상대를 대상으로 싸우고 계신 거예요. 전력 손실이 아무래도 있죠. 수학이 논리적이다, 사고력을 도와준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에 수학 문제풀이 과정을 되게 많이 올리셨잖아요. 대표님의 책은 부모들이 읽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애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거를 보고 내 아이 가르쳐 주려고 그 강의를 듣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하면 좀 맥락을 잡은 다음에 한 가지 지점을 향해서 이 모든 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책이 따로 돌고 우리 학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따로 돌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게 또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력을 좀 낭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그 몰입에 대해서 알고 들어오신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책에서 본 글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나온다던가
그래서 막 대표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퍼스널 브랜딩이 되게 잘 돼가지고 이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 보내고 싶어,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든가. 그게 아니면 아이들한테 이분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너 수학 공부할 때 이분 강의를 들어봐라. 우리 보통은 나는 이거를 다 알잖아요,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는지, 뭐 어떻게 하면 수학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고력이 좋아지는지 이거 다 알잖아요. 나는 이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계단을 자꾸 3계단밖에 안 만들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 3계단이 계단 앞에 가서 쓰면은 계단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다 벽인 거예요. 계단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3계단, 한 계단 한 계단에 그 밑에 계단들이 5-6개가 더 있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진입장벽을 계속 낮춰주는 용도로서의 그런 SNS 채널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진입장벽이 3계단이, 그러니까 턱턱턱이에요. 몰입 이거 되게 좋아서 검색했는데 딱 들어갔더니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이들한테 그걸 소개해주기도 애매해지고, 엄마들도 그 이상의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 안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누군가 검색을 했을 때 하나라도 더 읽고 나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들어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장벽이 높다? 밑에 계단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전문가로서 내 영역을 봤을 때는, 아니 계단 3개만 올라오라고 이렇게 해서 나는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데, 그거는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그 높이가 되게 낮아 보이는 거고, 거기를 올라가야 되는 일반 사람들은 내가 아예 지식이 없을 때는 그거는 그냥 하나의 벽이다, 그 위에 계단은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게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컨텐츠의 방향을 조금 더 맥락을 잡아보시면 좋겠다.